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이벤트 데이인 오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있죠. 13,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 마치고 오랜만에 문을 연 상해 증시도 3%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88포인트로 장중에는 연 저점을 깨기도 했는데요. 금통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선택했고 만기일 영향도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 잠시 후 전문가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013-3366-0110번, 02-3153-1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장 시장 흐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 중계석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는 1,900선이 무너지는 동시에 전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1,888.1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점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가 5% 급락하고 있고 또 뉴욕 증시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또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한 뒤 갈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현재는 그 폭을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포인트 이상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간 외국인이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순매도 규모를 좀 줄여야지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심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매도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과 기관 쪽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동차 섹터와 통신주들 몇몇 종목군들이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만기일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 쪽에서도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SK텔레콤, SK하이닉스, NC소프트, 대림산업,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수 방어 섹터들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삼성화재, KTNG 이런 순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 순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만약 내일까지 더 팔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어느 선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기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오늘 기준으로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근데 선물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44.1포인트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44.40포인트가 저점이 기록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선물 지수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도 문제지만 코스닥도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545로 하락 초반한 코스닥도 전일 대비 7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38.4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이 124억 원, 외국인은 한 265억 원 정도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만큼도 하락이 중요한 코스닥도 현재 조정 장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특히나 네.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약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900선이라는 이 지수가 밀려 내려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낙폭 과대로 많이 밀려 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포인트 전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흐름 수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들 종목군들, 그들이 매수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순매수하고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게임빌, 오스테인플란트, GS 홈쇼핑, 원익 IPS, 네오이지 게임즈 등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빌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게임빌이 유상증자의 공시가 좀 나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 쪽에서 좀 잡아먹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빌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특이사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오이지 게임즈가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매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매도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덕산하이메탈, 파트론, 유진테크, AP시스템, 플렉스컴 이런 종목군들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IT 장비주들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고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한 오장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또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엔 환율이 오전 한때 95엔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4월 이후 한 2달 만에 94엔대에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1원 60전에 출발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1원 80전 상승한 1135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장세에서 어제 조정 상승 잠깐 보였다가 다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1원 80전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잠깐 조정 상세 보였고요. 현재는 20원 가까이, 이번 주에는 20원 가까이 상승하는 급등 변동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900선이 무너지면 물론이고 1890까지 붕괴됐고 1880선 그 원인과 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예,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은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파생시장에서의 하방으로 좀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물 244.1포인트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일단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다음 주 18, 19일 연준에서 QE에 대한 QE3 부분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표를 하나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지수는 다시 침체권역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좀 보게 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7%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와야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부분들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버냉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열리는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의 멘트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좀 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 흐름도 좋진 않았지만 물론 일본 증시가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원인과 배경이 또 궁금한데요. 예, 일본 시장도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아직까지 신흥 증시에 대해서 자금이 여전히 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신흥 국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주요 국가에 대해서 이게 PER 수준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년 평균 대비 PER을 따져놓고 보게 된다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PER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라면 4년 대비해서도 PER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과거의 수준보다 지금 현재 평가를 적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PBR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PBR 1배 수준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1배 수준 이하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흥 국가를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국가 중에 거의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달러 환율이 95엔선 또 94엔선까지 보이면서 이제 수출주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일본 수출주 아니면 또 국내에서 출하는 대일본 수출주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금일만 보게 된다면 네.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몇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엔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밀려 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가 나왔을 때가 원화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에 일단 매도가 출회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원화 부분들도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안정을 차지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1140원 이상을 넘어가는지 네. 그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대안으로 떠오르는 자동차주가 특징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환율의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자동차 섹터들, 부품주들, 특히나 부품주들이 좀 양호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많이 빠졌었습니다. 일단 수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세의 흐름들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큰 폭으로 빠져나왔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또한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포진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자체를 보더라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이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한 주체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1900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만기일입니다. 네. 만기일 때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6만 2천원. 전날의 저점인데요.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투매성 물량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4.1포인트 이 자리대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60포인트는 단기 매도 시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시장 저성장 국면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도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성장이기 때문에 실적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기일 전후가 지나게 된다면 네. 거래소 시장이 좀 방적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것보다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좀 쉬어주고요. 네. 코스닥이 쉬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소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끝까지 마음 잃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박민아 아나운서의 증시탄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먼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한국은행의 금통위, 또 여기에 미국의 QE 축소 우려와 일본 증시의 급락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벤트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통위, 만장일치로 6월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죠. 당분간 추격 효과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은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인상을 좀 기대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추가된 금리 인하는 좀 당연히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됐고요. 당분간은 아마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좀 관찰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하는 추세를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20이라든지 영란은행,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요국 같은 경우에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요원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상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출구 전략을 지금 시기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난달 인하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좀 더 면밀하게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찬 물량 쏟아지는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외국인도 선물 쪽에서는 매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현물 쪽에서 대거 팔고 있습니다. 만기일 여파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사실 오늘은 좀 만기일 여파보다는 조금 네. 더 글로벌 시장의 급락이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기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좀 중립적으로 좀 봤던 게 사실이었고요. 전일 기준을 봤을 경우에 거래소 발표한 순차익 자금가 4조 8천억 정도였습니다. 규모가 적지는 않지만,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 흐름이 안정이 된다면 오늘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아시아 증시가 지금 동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상해 증시까지 또 모처럼 열었는데 급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의 급락 동반에 따른 영향이 조금 더 큰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제 코스피 증시가 플러스권으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GDP 성장률 2.9%로 전망을 좀 하향한 그런 부분이 또 악재로 또 작용을 좀 했습니다. 역시 악재가 많이 좀 몰려있는 날이고요. 변수가 좀 크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 수출주 위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선물 매도 수요가 좀 증가하는
시장 하락 압력을 좀 강화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초반보다는 좀 매수 차익 잔고 측면이나 전반적으로 청산 움직임에 매물 압박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라고 있는데요. 차익보다는 좀 비차익 매물이 좀 더 압박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급락 요인이 좀 큰데요. 지금 엔달러 94엔대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증시의 큰 악재인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모처럼 단오 명절 연휴에 개장을 했는데 급락을 했죠. 역시 글로벌 증시 하락분을 전부 다 며칠 동안 쉰 이후에 반영을 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아까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하향을 얘기하면서 역시 중국도 하향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유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만기 이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는 어떤 걸 좀 보시는지요? 네, 만기 후에 가장 큰 변수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시장의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전까지는 시장에 계속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N달러,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지에 압력이 있던 N달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사실은 예방 주사를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처럼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시장이 지금 혼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 삼키고 있는 블랙홀 같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의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의 FOMC 금리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가장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이런 좀 혼돈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금통이 만기일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증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 엔달러가 102엔까지 오르게 됐는데 오늘은 94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니케이 지수가 13,000선을 내주면서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엔저 현상으로 해서 주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아시아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는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증시 국가들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내부적인 사정을 봤을 경우에 역시 이제 엔저 하락에 따라 역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입물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유가 급등 때문에 시위를 하는 모습들도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에 한계 봉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외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종말을 암시하는 아마겟돈에 빗대어서 아베겟돈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의 모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수에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이런 모든 이슈를 좀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좀 추가적인 좀 하락에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 효과보다는 일단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연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었죠. FOMC 전까지 좀 관망하는 전략에 유효할지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지 지수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좀 세워봐 주시죠. 네, 장상이 너무 어려워서요.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전망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봐서 좀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어제 적점을 깨지 않았다는 측면도 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장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증폭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G2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오늘 또 급락이 좀 더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닥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횡보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순간 또 540선을 좀 회복을 좀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은 중소형주를 좀 대응을 하는 전망이 좀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 코스닥이 540선을 회복을 한다면은 540선에서 550선 횡보 전망이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좀 과감한 좀 투자를 한다면은 코스닥의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 종목을
신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IT 부품주라든지 2분기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내일도 역시 증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고려해 보시면서 하지만 역시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한번 오늘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와 준다면은 조금 더 하방에 대한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코스닥 54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오늘도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던데 기관 좀 담아주는 분위기거든요.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 물량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하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저점인 136만 2천 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137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하방이 좀 더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모두 몰려서 악재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몰렸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 1893선, 1890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90선이 지켜진다면은 내일과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서 횡보를 하겠지만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 대응하기 어려울 때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와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줄 전문가는 정태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하기 전에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이신데요. 먼저 휠라코리아 매수가가 73,600원, 보유 기간은 1년 됐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신 가격대가 129,000원, 보유 기간은 6개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50만 3천원, 보유 기간은 2달 정도 됐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매수가가 10만 8천원, 보유 기간은 1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종목을 봤는데 원래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성향이 강하신가 봐요. 네. 그러세요? 대형주 위주로. 네네.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 없어요. 네, 올라왔었는데도 그렇죠. 안 팔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휠라코리아가 좀 그렇던데요. 네. 네. 일단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예. 힐라코리아를 중기적으로,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 장기.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그리고 또 오늘 가장 큰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종목들은 뭐 다 좋네요. 종목들은 다 좋은데, 예. 참, 종목은 좋은데 주가는 좋은 종목만큼이나 안 올라가지 마십시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이, 네 종목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네. 일단 어떤 것부터 좀 먼저 보면 좋을까요? 내가 힐라코리아를 네. 예. 얼마 전에 74,000원까지 올라왔었는 거를 네. 목표가 뭐 8만 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팔고 나눴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또 밀려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래가 이제 이게 뭐 8만 원까지도 가겠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문의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할까 의하고 싶어서 내가 또 문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금도 뭐 충분히 좀 있으시고, 일단 힐라코리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힐라코리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외에는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신 거죠? 아니, 이거를. 네. 그때까지 안 가게 되면은. 네, 예. 뭐 8만 원까지도 안 오게 되고, 계속 가져가지 못할 사안 같으면은 예, 매도하려고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참고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 말고 전체적으로 뭐 패션, 뭐 의류 관련주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주가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힐라코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LG패션이든지 다른 젤모자든지 다른 여타 관련된 종목, 순수하게 의료만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네. 작년 5월 달부터 주가가 다 흘러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의료업종 전체적인 영향도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힐라코리아가 반등을 또 못 주는 건 네. 그때 당시에 작년 5월 달 이후에 윤윤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매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자체적인 악재 그리고 의료주들이 업황이 아직 안 좋은 점도 동반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적 같은 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다. 실적이 뭐 업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개선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은 더 이상 좋아질 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좋아질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주가는 안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좋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여건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6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 올라간 이유가 최근에 외국계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이 회사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 경영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목적으로 현재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합병 있죠. M&A.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가서 매도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네. 요게 지금 최근에 못 올라가는 가격대가 75,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5,000원까지 안 보시더라도 75,000원까지 올라가시는 거 보고요.
네네. 그래서 74,000원 정도권 가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갈 만한 근거가 지금 네. 시장이 많이 안 좋죠. 네. 시장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대형 수출주도 많이 빠지죠.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대안거리 살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기계업종하고 보험주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의류 관련 업종, 의류주도 강세를 보이는데 휠라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으로 대안 성격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건 일단 지금부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전고점 돌파만 무조건 보시면 돼요. 돌파하면 예.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돌파 안 하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74,000원 목표가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게 121선 장기 평선 깨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예.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64,000원 깨지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하세요. 아, 예. 이게 지금 종목이 6만 원에서 74,000원까지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깨지더라도 6만 원에서 살짝 다시 한번 줄 겁니다. 예. 그래서 6만 원까지 빠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예.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자, 예. 그리고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삼성 좀 많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볼까요? 전자 볼까요? 전기 볼까요? 아,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예, 좀 삼성 전기하고 그것 좀 봐주세요. 예, 예. 자, 어머니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구지 있잖아요. 자, 요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거는 일봉 차트 보지 말고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를 보세요. 예. 자, 잘 보세요. 지금 28 월봉 차트 보면은 업황이 이게 다 빼놓고 28만 원에서 지금 이제 8만 1,000원까지 내려왔죠. 예.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어. 그러면은 이걸 또 돌려서 얘기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아마 10만 원, 1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쯤 오면은 이제 다 빠졌겠지 싶어서 매수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의 단점이 이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사면은 이런 결과가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더라도, 자, 잘 보세요. 예. 보면은 이것도 작년 2007년도에 많이 빠졌었죠. 예. 그리고 월봉 차트 보니까 이게 하방경이석 나오지요. 예. 요런 거 나올 때 그때 가서 매수하세요, 차라리. 요거는 이건 한 번에 액땜했다 치고요. 요거는 제가 보기 좀 파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한번 매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굳이 건설주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대한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태양건설. 태영이요, 태영. 태영. 예, SBS 자회사. 예. 보시면 아시죠? 이게 화면에 나가는 게 주봉 차트인데 예. 다른 건설주하고 틀리죠.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실 때 이런 걸 고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건설주를 사시고 싶다면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 매도한 다음에 차라리 이런 종목 방금 보여드린 태양건설 같은 종목 있죠? 네네. 이런 게 보이면 이런 걸로 사세요. 아. 예.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요.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 네. 내년 1년간 더 볼라 그래도 안 되겠어요. 내년 장기적으로 여름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더 네. 만약에 더 빠졌을 때 예. 감내가 좀 되시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좀 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아니요.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지금 팔기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더 달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네.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정 안 되겠다 싶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아까 월봉 차트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방에서 나온 자리. 예. 요런 거 나올 때까지만 제발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만약 요런 게 나올 때 예.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도 되냐 물어보고 그때 가서 매수 그냥 물타기 하든지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기 볼게요. 네. 자, 삼성전기는 네. 자, 요거는 그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이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LED 있죠. 네네, LED.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LED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자, 그리고 2011년 말하고 2012년 초 볼게요. 네. 요때 당시에 삼성전자 갤럭시 S 부품주 얘기 나오면서 11만 원까지 올라갔죠. 예. 자, 힌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LED든 스마트폰 부품이든 이렇게 올라갈,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올라갈 만한 핑계거리가 나와야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 1분기하고 4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예.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렇게 스토리가 다 있어요. 어떤 회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어떤 회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게. 근데 삼성전기는 회사 내에서 어떤 그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어떤 게 부각이 될 때만 올라간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 예. 자, 10만 8천 원인데, 자, 잘 보세요. 네. 지금 차트 볼 건데, 자, 삼성전기가 어디만 가면 반등줍니까? 가격대 보면은. 자,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9만 이제 원대에. 맞죠? 딱 9만 원이죠. 예. 자, 그러면 걸려 나왔어요. 자, 2011년 10월 달에 저항받았다가 2012년 1월 달에 돌파를 했거든요. 9만 원을. 예. 그리고 나서 저항되는 가격대가 어디예요? 11만 원이죠. 예. 자, 그러면 요 종목은 어떻게 돼요?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박스권 나왔다가 지금 현재 박스권이 또 낮아져가지고 9만 원에서 10만 원 나오죠. 예. 자, 그러면은 9만 원 이탈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9만 원이 되면은 이게 이전에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급락 나온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탈하면 아까워서 못 팔아요. 그쵸? 예. 그래서 조금 아쉽겠지만은 삼성전기는 요거 9만 원 못 지켜주면은 요거 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좀 넓게 잡아야 될게요. 딱 9만 원을 팔아라는 게 아니라 예. 좀만 여유를 더 드릴게요. 예. 8만 8천 원 이탈하면 8만 8천 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예. 가서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삼성전자. 예, 이제 한 종목 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자, 요거는 하도 뭐 시장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하죠. 예. 자, 그거는 일단 제외할게요. 어차피 많이 들었으니까. 예. 자, 삼성전자 지금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 차트인데, 자, 2011년 4월 달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자리, 그리고 2011년 2월 달에 이렇게 지지받던 자리, 가격이 얼마게요? 140만 원이에요. 예. 자, 2011년 8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1차적으로 부대꼈던 자리가 1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났다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지지받는 가격대가 1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55만 원이고요. 예. 자, 삼성전자도 140만 원에서 155만 원 박스권 계속 나왔었죠. 예. 근데 오늘 어때요? 이탈해버렸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라도 예. 140만 원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예. 140만 원이 다시 저항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다 상황이 비슷해요. 이렇게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비슷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의뢰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어머니께서는 지금 장기 보유보다는 네.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렇죠.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럼 나는 네. 삼성전자 뭐 170만, 18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155만 9천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갔었죠. 네, 그래 내가 안 팔았다니까요. 원래 그래 리포트가 가지고 좀 있으면 더 갈 것 같아서 예.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예. 앞으로가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네. 무조건 100%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한 예.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고민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의견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은 삼성전자 위주의 너무 포트폴리오가 조금 단일화되어 있는데 네.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뭐 태연건설 예를 들었듯이 예, 예. 너무 삼성만 보시지 마시고 예. 섹터 내에서도 잘 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뭐 최근에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여드렸듯이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태연건설이 낫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좋은 종목을 고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삼성에만 조금 집중을 안 하시고 이제는 이후에는 조금 다변화를 하신다면은 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예. 예, 어머니. 예. 현금 비중도 좀 있으신데요. 다음에 매수하실 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전문가님의 도움도 좀 조언도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원시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8,050원, 현재가가 7,640원인데 좀 손실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중이 100%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할 볼까요? 아, 이렇게 100% 투자가 상당히 좋을 땐 좋죠. 근데 나쁠 때는 이렇게 반대 경우가 되면은 이거 물 타기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쉽게 되는데, 자,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회사가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포항에는 포항공대인가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있을 땐 포항공대거든요. 포항공대 핵융합 관련 발전 설비 수주도 받을 만큼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건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다면은 계속 우상향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자, 작년 4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왔었는데, 핵융합 발전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가 그 기대감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8,500원 돌파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바이오, 그리고 이 기초과학에 있는 다운시스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추가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8,05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밀려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라인선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가격대를 보시면은 7,500원이 요쪽 작년 10월달에 저항이 됐었다가 한번 이탈하긴 했었지만은 계속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분도 참 의뢰를 시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7,500원이 7,500원을 지켜줘야지 7,500원에서 8,500원 정도 박스권에 아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500원 깨지면 당연한 얘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겠지만은 7,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부 다 못 팔더라도 절반 이상의 어떤 물량 조정 조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원시스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은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SBI 모기지인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 비중이 10%, 현재가가 15,200원, 좀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인데요. 반갑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좀 수익권에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분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한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 얘기 그리고 엔화 얘기 드리면서 그 엔화 동향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엔달러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달러가 좀 가파르게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때 5월 23일 날 SBI 모기지하고 요종목이 같이 꺾이면서 지금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엔화가 지금 가파르게 꺾여버리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엔화 때문에 올라갔다면 엔화가 가파르게 꺾여버리면은 제가 보기엔 전 고점 돌파가 조금 그래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엔화가 강세적으로 강하게 꺾여버렸죠.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안 좋죠. 그러면은 이 회사 전고점 돌파하기가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돌파를 한다면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5,000원 돌파가 쉽게 되지 않고 내일 쪽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쪽에서 5일선 이탈해 버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작은 수익이지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럼 일단 SBI 모기지는 5일선 지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나요? 이지트를요. 네. M&A가 있다고 그래서 친구 소개로 그걸 좀 샀거든요. 그 친구분은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봐도 되는 건지 해갖고요. 현재가가 1,615원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럼 어떻게 되신다고요? 1,650원이요. 1,650원. 그럼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 봐요? 아니요. 매수하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10%요. 10%. 네. 매수가가 1,650원의 비중 10%. 지금 참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바로 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중요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뢰하신 종목도 네.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 같아요. 제가 이 회사가 조금 많이 낯설거든요. 네. 낯선데 조금 M&A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M&A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뭐 M&A가 된다면은 가장 좋겠죠. 네. 주가가 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지금 제가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좀 잠시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보자. 644억이네. 640은 상당히 스몰캡이죠. 네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런 스몰캡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내부자 거래만큼 많은 게 아니라면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 사정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M&A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회사 M&A 내역을 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제가 기술적으로만 네. 조금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요 차트를 제가 좀 같이 볼 건데, 네네. 자, 3월달에 시세가 강하게 났었다가 요 거래량 상당히 많이 났었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많이 죽어버렸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죠. 네. 그러면은 지금 M&A가 되든 안 되든 누군가 이 종목을 일단은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쪽에서 중요한 건 오늘 잘 보세요. 네.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여기서 추세가 꺾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 이쪽으로 누가 땡겼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오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자, 요거는 제가 가격대를 짚어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네. 이거는 매일매일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네. 자, 화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요런 거 있죠.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게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터지는 이런 흐름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고점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1,700원인지 1,900원 될지는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50원 본전은 좀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본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 방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장대음봉과 거래량. 네. 이게 만약에 같이 유발되는 그런 흐름이 아침 쪽이라든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무조건 자르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지금 서둘러 팔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요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예, 예. 우선 보실 때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실 수 있으세요? 참 그게 제일 어렵네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제 172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쵸, 어제 1210원까지 갔었네요. 네. 자, 앞쪽에, 잠시만, 차트 제가 좀 땡겨볼게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게 작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시세 강하게 주고 다시 한번 2차 반등 줬죠. 네네. 2차 반등 주면은 상승폭이 거의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절반에서 한 6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보면은 제가 보기엔 1,700원에서 제 예상입니다. 네.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건 제 예상이니까. 네네. 아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1750원 제가 네, 예.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생각하신 가격대 오시면은 네. 그때 가서는 좀 더 올라가겠지. 아니요. 욕심하지 내지 마시고 네네. 네. 그때 가서는 본인 생각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네. 예. 아, 그러면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추가 반등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실시간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들어왔습니다. 1030님께서 문자 좀 전에 보내셨는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 매수가가 6,020원, 그리고 비중이 90%. 손실이 너무 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최근에 저도 이게 정보 추천을 했었었는데 네. 그거 보고 사신 거면 상당히 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네. 기술적 시장이 조금 뭐 핑계 아닌 좀 핑계를 좀 되려면은 시장이 조금 무너진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을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날짜를 좀 보게 되면 5월 말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유발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뭐 시장 굳이 핑계를 대자면 시장이 코스닥이 좀 강하게 무너지면서 같이 요 종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차트를 땡겼는데 지금 전저점을 안 깨고 일단 전저점을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 상당히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구간을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면은 짧은 반등이라도 나올 건덕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 5,050원 정도 안 깨진다는 선에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본전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전까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한 5,600원 정도? 요 정도 나오면은 손실 줄이는 범위 내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5,050원 무조건 지켜야 돼요. 5,050원 지켜주는 거 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약할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이 너무 약하거든요. 약할 것 같으니까 5,600원에서 5,700원 정도 가격 오면은 그때 가서는 수익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좀 빠져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속을 썩이시나요? JCE. JCE요? 예. 예, 일단 오늘 주가는 좀 2%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물을 좀 사가 26,000원. 26,000원이요? 네. 아, 비중은요? 비중 80%. 80%? 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좀 오래되셨네요. 예, 많이 오래됐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네요. 또 친절 아이고, 하시니까. 잘하시소.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6,000원. 물타기 하셔가지고 2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처모 46,000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 26,000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지금 물을 좀 타면 되겠습니까? 지금요? 예. 근데, 예, 일단은, 예. 지금 상황이라면은, 지금 차트 상황이라면 물타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80%세요. 80%에 어머니. 물타기 하시면 몰빵 아닌가요? 아, 그래도 네. 좀 빨리 빠져나오려 하면. 네. 요거, 잠시만요. 이거 차트 좀 볼게요. 일단은 그 업황이라든지 뭐 그 다 제외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36,000원에 사가지고 주가 있게 차트 좀 땡길게요. 사가지고, 예. 자. 13,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니까요.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자, 사고 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요런 흐름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 보세요. 주가가 13,000원까지 빠질 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조금씩 안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죠. 네. 어머님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냐면 그 국내 매출 받쳐주는 회사들 그리고 해외 진출 지금 얘기하는 회사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JC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오늘 시장 1% 넘게 빠지는데 안 빠지죠. 예. 이게 그만큼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예. 한번 욕심을 물타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물타기 만약 욕심을 낸다면은 예. 요거는 18,000원 아래쪽으로 좀 한 번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을 지금 하지 타고. 마시고. 예. 예.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무조건 안 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예. 자 고민을 딱 해보고 18,000원 아래쪽으로 미끌리면은 16,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에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럼 예. 지금은 얼마까지나 가겠습니까? 지금 요거는 네. 제가 보기 2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24,000원까지 올라갈 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4,000원까지가 아니라 시장 좀 괜찮아지고 다시 게임 업체들 부각만 되면 이거 24,000원 네. 문제가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제가 네, 질문을 네. 받으셨거든요. 일단 네. 물타기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네.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 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네, 가지고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행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략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장 파업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